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명신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09900입니다. 현재 시각 2월 23일 3시 50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명신산업에 대해서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어제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뭐 오랜만에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40일, 47, 42, 40일 41, 47, 47층부터 41층까지 많이들 이제 계신 것 같아요. 평당가가 여기죠. 네, 이 구간이죠. 네, 이 구간이 41에서 47이죠. 네. 근데 이제 저항받는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그 평단가 아래서 이제 저항을 받고 떨어졌죠. 약간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저점까지 이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이제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제 박스권으로 보는 게 낫다 맞는데 오늘 이탈이 됐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계단식 하락으로 이제 변형이 된 거죠. 지금 계단식 하락으로 변형이 된 부분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이제 이 종목이 정말로 가기 위해서는 핵심 레벨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켜줘야 될 라인들도 있는데, 느끼시는 분들은 뭐 다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힘의 방향이 약간 아래로 향해 있는 건 맞죠? 예, 중간중간 반등은 준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반등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예상치 못할 때 이제 반등을 주기도 하죠, 지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뭐 저 역시도 분석을 정말 좀 깔끔하게 하면 좋긴 한데, 문제는 그거죠. 역사가 없다.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좀 핫했던 신규 상장주들이 많죠.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또 리뷰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제 박셀바이오도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게 30만 원, 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맞는지 할 정도로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1만 원에서 잡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9배 수익이긴 해요. 예, 9배, 8배 수익이긴 한데 얼마나 되겠냐고요. 여기서 잡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거나 팔거나 했던 거는 결국 여기인데, 지금 약간 침체에 있죠. 그러니까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쉽사리 예단하기가 쉽진 않다라는 거죠. 제 생각도 물론 여기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설명은 가능한데, 이론적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근거랑 기준이라는 게 생기는데, 기준을 수평 매물대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는 거고, 깨지면은 뭐 손절이고, 지켜주면은 올라가는 거고, 약간 이런 전략은 유효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추세라든지 아니면은 힘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막, 결국에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매물을 다 씹어 먹고 나서 올려야 되는데, 거래량이 그러면은 엄청 터져야 되겠죠. 예,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터져야 이제 올라간다는 거고, 이쪽으로 그래야 이제 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면은 올라가게 되면 명신산업을 저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매일같이 관심 종목을 넣어놓고,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제 관심 종목에 약간 그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세원, 뭐 센트라모테, 명신산업 이런 식으로 엮여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보면은 세 종목 다 그렇게 막 강한 느낌이 아니죠. 루시드 모터스 상장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명신산업은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다른 부분, 그 테슬라나 아니면은 현대차, 기아차의 협업 업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쉽진 않다. 예, 공략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세를 봐야 되는데, 추세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추세를 보게 되면은 일봉상에서는 역추세 거래에 해당이 되죠. 예. 왜냐면은 이게 노란선일 때는 정배열 시장이니까 정배열 시장에 맞게 눌림 시에 이제 매수 공략이 가능하긴 한데, 지금은 또 물리게 되면 좀 아프죠. 많이 아프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저점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 판단하기에 쉽지 않아요. 판단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절을 짧게 짧게 거는 수밖에 없다. 1, 2%면 충분하다. 물론 손절을 딱 하고 나서 이런 경우도 많죠. 손절을 여기 박스권 이탈했으니까 손절해야자. 근데 갑자기 다음날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또 나와요. 그러면 이제 화딱지가 나죠. 화딱지가 나긴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또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또 잘한 손절이 되고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잘못한 손절이 되는 건 맞죠. 근데 그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플랜에 있어서 이제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매매 습관은 아니죠. 네, 매매 습관은 아니다 보니까 아니면은 확실하게 지지받는 거 보고 나서 공략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상을 해서 내가 여기 그러니까 매매를 하다 보면은 여러 전략이 있는데 아 나는 당연히 여기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으니까 예상 매매를 진행할 거야. 여기는 내려오면은 지지를 받을 거야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자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지지를 2번 받긴 했지만 이번에도 받을까? 어떤 시그널이 뭐 양봉이라도 나와주나? 양봉이 한 두세 개 나와주면은 들어가 보겠다. 뭐 그런 확인 매매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종목들별로 힘도 없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아마 조금 관망이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가 매수로 동참하기보다는 여기서 어떤 시그널이 발생이 되는지 보고 진입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좀 많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올라가면은 저희가 먼저 가장 거래를 많이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그널이 나왔다. 뭐 예를 들자면 거래량이 조금 많이 터진다.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뭔가 세력이 들어왔다라든지 아니면 주체가 뭔가 드라이빙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만 있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변동성 있죠. 결국에는 변동성만 있어주면은 단타 치는 사람들은 단타를 치거든요. 무조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걸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변동성 정도만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이제 거래량을 죽이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약간은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이라고 하면은 뭐 외국인 뭐 기관 개인 투자자들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뭐 투신도 있고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라고 하면은 뭐 장투도 있고 그다음에 스윙 트레이더들도 있고 데이 트레이더도 있고 스캘퍼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래량이 나와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은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관심. 네, 그거는 누군가 의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미흡한 상황이다라는 관점이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뭔가 저점을 잡고 싶어요. 네, 저점을 누구나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네, 예전에 그런 것까지 알아야 저점까지 잡을 줄 알아야 전문가 아니냐. 근데 전 전문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그냥 저점이 나온 뒤에 거래를 하는 것도 충분히 나쁘진 않습니다. 저점을 잡기 위해서는 그러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그런 매물대를 가지고 그런 매물대를 가진다라 합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 저가를 그 기준을 잡거나 아니면은 직전 저가를 여기를 잡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를 이제 기준점을 잡게 되죠. 보통 보통 여기를 가지고 이 위에서 피보나치를 잰다라든지 그런 게 유하겠죠. 아니면은 직전에 저가와 뭐 고가를 좀 보고 숫자를 보니까 뭐 한 보통 38점이 이 정도 많이 사용하죠. 78.6.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50%에서는 벌써 한 번 반등 줬고 보통 그러면 50%가 뚫리면은 61.8에서 50% 중간에서 이제 반등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등을 줬어요. 근데 여기를 뚫렸어요. 그러면은 다음 레벨은 어디가 될까? 이거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죠. 네,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석적인 그 수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쉽진 않다라는 거죠. 네, 왜냐면은 결국에는 뭔가 이런 피보나치 레벨보다 피보나치 레벨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파란 선이죠. 여기가 파란 선이고 정배열 시장일 땐 노란 선이에요. 이걸 제가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라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고 쳐요.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선이 이제 이 파란 선에서 이제 노란 선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이때 거래를 해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이때 거래를 해도 절대 5일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이때 거래를 해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금 대응하기에는 내가 요즘에 조금
신규 상장주인데 또 테마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뭐 섹터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신규 상장주들이 너무 잘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작년이나 올해에 이제 늦게 이제 그 동학개미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뭐 개인 매수세 뭐 개인들이 이제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 주식이 답이구나라고 요즘에 뭐 비트코인도 핫하죠. 핫한데 아무튼 신규 상장주에 몰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구 여기 안 올라타면은 바보가 되는 시장이었으니까 이때는 자 여러분들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타고 싶잖아요. 타고 싶잖아요. 네, 타고 싶게 생겼잖아요. 여기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근데 지금은 또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아 좀 약간 예매하네 참 이렇게들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뭐 초보든 고수든 상관없이 고수든 상관없이 이제 그렇게 지켜보는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요?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혹시라도 올라가게 되면은 빠져나오실 건지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뭐 별 생각은 없는 것 같았어요. 아, 이 기업을 믿고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도 고가에서 그냥 박스권입니다. 아직 고가에서 그냥 박스권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시장이 이 정도 조정받았는데 종목단들은 완전 깨지죠. 예, 종목단들은 엄청나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결국에는 또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 요즘 특징을 보면은 약간 낯선 이름이 많이 처음 들어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그러죠. 그러니까 수급이 비어 있으면은 올라가고 개인 수급이 몰려 있는 종목들은 잘 안 올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도 조금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점이 나와 봐야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근데 일단 뭐 기업은 전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 해외 지수도 그렇고 네 이게 나스닥 차트거든요. 나스닥 차트인데 나스닥도 조정을 좀 세게 받았죠. 시게 받았고 테슬라도 8.5% 받고 근데 8.5% 받고 명시산업비 5.7% 조정받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상당히 조정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라고 하는 뭐 우주 관련주들도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성장주들 위주로. 그러니까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정도 이런 애들은 구글 이런 애들은 1, 2%에서 조정을 받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8.55%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우상향하고 정말로 강할 때는 성장주들 위주로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조정을 보일 때는 또 성장주들 위주로 또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은 있죠. 근데 또 올라갈 때 되면은 또 이런 미친 상승을 보여줬던 것처럼 또 그 이상을 보여줄 수도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지를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죠, 여러분들. 네, 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 정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주식을 안 한 사람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네, 조금 만약에 저도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이고 저도 뭐 시장을 항상 훑어보면서 오늘 매매할 종목 없나 이렇게 고민 아침 시간이나 오후 시장에서는 뭐 시간 날 때 이제 만약에 영상 찍어놓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오늘 좀 매매할 종목 없나 근데 시장을 또 안 좋아요. 그러면은 그냥 오늘 포기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도 하거든요. 그냥 관망할 때도 있고 그냥 시장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약간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관점이죠. 네,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하락장을 이제 처음 진입할 작년 말이나 아니면은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하락장은 여러 차례 있었긴 했지만 그 종목단들로 이제 종목이 힘이 없이 내려가는 그러니까 종목이 그 조정이라는 게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있지만 어 횡보할 때조차도 이제 변동성을 줄여나갈 때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이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장도 처음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주가를 딱 잡으면 주식을 매수하면은 주식을 딱 잡으시면은 무작정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잡으시잖아요. 매수할 때. 아, 이 종목이 나한테 그래도 다음날 뭐 치킨 값이나 아니면은 뭐 크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자동차 한 대 값은 나한테 해주겠지 하면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딱 진입하는데 주가가 옆으로 딱 횡보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당황스럽긴 하죠. 네, 당황스럽긴 한데 시장이 항상 상승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횡보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락장만 있는 것도 아니다. 언젠간 또 좋은 날이 올 거고, 또 좋은 날이 오면 또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그 장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명신산업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송구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월 19일, 2월 18일 그리고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2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삼보산업 현재가 2,15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215원, 손절가 2,0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와 손절가가 제시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